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하면 한국의 군수 산업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다영역 융통합에 대한 국가 의지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연동형 독립완성체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국가 의지죠. 이거는 국가 전략, 국가 정책 차원의 과제고 이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 앞에 노출돼 있으면서 동시에 휴전을 강제당했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그냥 69년 닉슨 독트린에 우리 쇼크를 먹었고 느닷없이 80년대 미중 미롤에 쇼크를 먹었고 그 다음에 좀 대량 응징을 대북 응징을 해야겠는데 응징 좀 하려 그러면 계속해서 미국이 우리를 말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갔었던 거거든요. 지난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 유럽에서 이 길 가냐? 안 가죠. 뭐로 이런데 머리 써. 뭐 사랑할 남자, 사랑할 여자도 많고 돈 벌 다른 비즈니스도 많은데 또 자기 뽑아준 지역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많은데 뭐하러 이런 데 신경 쓰냐고. 이런 데 신경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불투명하고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애초에 자격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밖에는 이런 의지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갖추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폴란드가 이런 의지 갖고 있죠. 그러나 전방에 산업 기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은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가 압도적인데 전방위 산업 기반, 제조업 기반 이런 데 딱 들어가면 우리보다 오히려 못하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 자기들의 이런 절실한 니드가 있기 때문에 틈새 포지셔닝을 기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KF-21 딱 틈새 포지셔닝 한 거 아니에요. FA-50 틈새 포지셔닝이잖아. 그 다음에 천무239 그 틈새 포지셔닝이잖아. 디젤 AIP 잠수함 틈새 포지셔닝이잖아. 계속 그런 틈새 포지셔닝을 한단 말이에요. KF-21은 이렇게 보면 슈퍼호넷, 저렇게 보면 F-15, 저렇게 보면 F-16, 저렇게 보면 F-35. 그 사이에 틈새에 딱 때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형상은 5세대 형상인데 뭐 스텔스 같은 거 좀 덜 처리하고 그냥 대충 띄워서 쓰게 되면 상당히 레이더에 좀 덜 잡히는 그냥 4.5세대고 얘를 스텔스 처리하면 스텔스가 되는데 또 복좌형이면은 6세대에서 쓰는 전자전이나 멈티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아주 유연한 틈새 그걸 딱 노린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T-50, FA-50도 훈련기로 쓰기엔 너무 고급이야. 근데 이제 공군에선 그렇게 계산한 거지. 지금 전투기의 추세를 봐. F-22, F-35 앞으로 그런 게 일반화돼. 그러면 그걸 뭐 아음속 몰던 애들이 갑자기 그런 비행기 타서 어떻게 몰까? 못 몰아. 고등훈련 해야 돼. 초음속으로 샹샹 날아다니는 비행기로 훈련해야 돼. 그거 만들어봐. 그래서 T-50 나오니까 근데 저거를 가지고 경정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A-50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뭘 가냐? 단좌형 가면서 몸집 약간 키우고 엔진 좀 더 파워풀한 걸로 바꿔서 그리펜 찜쪄 먹는 비행기 되는 거예요, 저거. 거기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카이가 이제 돈 될 것 같으니까 직접 투자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건. 얘기 그 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몸집 좀 바꾸고 엔진 바꿔갖고 단자형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군수산업을 떠받치는 3대 기둥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미국과의 비전 공유 및 상호 신뢰죠. 중국, 러시아 억지 순치에 관해 미국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가 높아야 되죠. 그래야 미국과 아주 유연하게 서로 소싱을 하죠. 그러니까 구매, 라이센싱, 생산, 기술 제휴, 그 다음에 독자 개발, 궁극적으로는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일부를 한국에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양산 잘하고 제조 깔끔하게 하고 가성비 높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간에 군산 동맹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군수산업 동맹이. 그게 한미 동맹의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전 6번째라고 봐요. 한 지금 140년 역사인데 한미 동맹이 처음에 민간 동맹부터 시작하면.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또 미국에게 한국 군수산업은 뭘 뜻하냐. 일단 세계 무기 시장은 미국의 글로벌 초장거리 압도적 지배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영내 중거리 충분 억지 무기만 거래돼요. 세계 무기 시장에서 F-22 거래 안 되잖아요. 세계 무기 시장에서 공격 원자력 잠수함 거래 안 되죠.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핵 탄도미사일 거래 안 되죠. 세계 무기 시장에서 B2 전략 폭격기 거래 안 되고 B-21 전략 폭격기 거래 안 되죠. 영내 중거리 충분 억지 무기만 거래돼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은 그거를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단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져요. 한국은 그거를 연동형 독립완성체, 그러니까 IIT를 목표로 한 다영역 융복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MDFI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2% 10% 차이가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고객 국가의 입장에서는 미국 무기를 사거나 아니면 미국과 세계 군사지정학 비전을 100% 공유하고 있는 한국 무기를 사거나 아니면 개허접 중국 무기를 사가지고 미국에 개기든가 셋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랑 카이 강구영 사장이 뭐 MOU 맺고 수송기 연구개발센터를 거기 UAE에 든다 그래서 펄쩍 뛰었잖아요. UAE 그게 어떤 나라인데 자국민은 100만 밖에 없고 900만 명의 외국인이 와가지고 살림을 살아주는 나라인데 거기에 무슨 연구개발 같이 할 게 뭐가 있냐. 당신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아랍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UAE 같은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 기본급이 월 30만 원이 안 되는데 먹고 자는 가정부가 동남아에서 데리고 온 가정부가 강간당하기 일쑤고 월 50만 원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랑 같이 가려고 그러냐. 그 기본적인 차원에서 그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아니나 달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번에 훈련기 살 때 중국 훈련기 사잖아요. 지금 대연장 로켓포 사는데 우리 천무 대신에 중국제 산다 그러거든. 이제 여러 가지 뜻인데 하나는 미국 바깥에 있는 무기를 좀 같이 쓰겠다라는 뜻도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석유가스에 대한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최대 바이어니까 중국 비율을 맞춰주는 거. 그리고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란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란, UAE가.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눈치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UAE가. 그래서 우리는 UAE 같은 나라랑 손잡는 거 많이 조심해야 되죠. 물건을 팔아도 손은 그렇게 깊게 잡기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국내 언론에서 이제 사우디가 영국의 템페스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그것도 유튜버들이 그러길래 속으로 에이 좀 두고 보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우디가 어떻게 그래. 영국이 끼워주나 안 끼워주지. 아니야 달러. 바로 하루 있다가 영국 국방부에서 성명 나왔어요. 그거 사실 아니다. 서로 군사협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시켜 가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지. 템페스트 프로젝트에 영국의 그러니까 차세대,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요. 개발 프로젝트에 사우디가 연구 개발로 같이 연구 생산으로 같이 참여한다. 그런 거 합의 안 바 없다라고 영국 국방부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영국 국방부의 부인 발표는 언론이 또 보도를 안 해. 강구영 사장님 잘 아시겠죠? 영국에서도
같이 안 한대, 템페스트는. 그럼 어디다가 거기에서 무슨 MOU 맺고 같이 연구 개발한다 그러고 거기 R&D 센터 짓는다 그래. 강 사장님 그거 조심하셔야 돼. 중국 간첩 같은 소리 안 해. 그런 욕 들어요, 그거. 조심하시라고, 당신. 자, 그럼 결국 다시 돌아갈게요. 결국은 이제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미국 무기를 사거나 혹은 미국과 세계 군사지정학 비전을 100% 공유하는 한국 무기를 사거나 혹은 개허접 중국 무기를 사서 미국한테 좀 어깃장을 놓거나 뭐 셋 중에 하나밖에 없게 될 거다. 한 10년 지나면. 여기서 이제 헨리 포드의 말이 생각이 나죠. 헨리 포드 보고 이제 미국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불러서 헨리 포드를 이제 조졌어요. 당신 말이야. 그렇게 자동차에서 돈도 많이 번다는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 모델이 하나야. 모델 T. 모델 T만 생산하는 것도 좋아. 색깔이라도 좀 노란색, 빨간색, 뭐 하늘색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델 T가 모델도 하나, 색깔도 검정색 하나야. 당신 왜 그렇게 소비자 선택을 그렇게 제한하나?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폼 잡고 이제 헨리 포드를 취급하니까 헨리 포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비자는 선택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안 타시거나 저희 회사의 검정색 모델 T를 타시면 됩니다. 맞죠? 선택이 있죠. 예, 마찬가지죠. 무기 고객 국가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미국 무기를 비싸게 주고 사거나 아니면 어차피 지금 뭐 니드 자체가 무슨 미국에 팔지도 않는 그런 무슨 그 글로벌 차원의 초장거리 뭐 절대적 우위를 달성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말하자면 지역 중거리 충분 억지면은 뭐 차고 넘치니까 한국 거 그리고 그거는 그 다양역 융통합까지 뒤가 열려져 있고 한국 거 갖다 쓰겠다. 그러면서 점점 쓰면서 이거 점점 더 고급화 시키겠다. 전체 시스템을.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개허접 중국제 쓰면서 미국한테 어깃장 좀 놓거나 셋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한국 무기를 선택을 하면 이는 분명한 조짐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의 그 가장 최전선을 담당하는 중부 동부 유럽 자유벨트가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역 융복합을 겨냥하는 말하자면 영내 중거리 충분 억지 무기를 사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혀가는 그런 징조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게 한국 무기가 뭘 뜻하냐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거 군산 동맹이구나 결국 미국과 군수산업 동맹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우선 첫째 러시아 군수산업을 확인 사살하는 거죠. 미제는 사기 싫어. 중국제도 싫어. 근데 딴 거 초이스 없냐? 한국 거 쓰면 되는데. 러시아 군수산업이 확인 사살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독일, 프랑스 군수산업이 사실상 퇴출되는 걸 뜻합니다. 근데 미국이 독일, 프랑스에 대해서 별로 곱게 안 보고 있거든. 쟤들 좀 이상한 애들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토 무기고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한국 무기를 산 국가는 미국 무기 산 것과 다름없는 친서방 그 군사지정학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네 번째 그런 효과. 다섯 번째는 뭐냐? 한국이 이 무기를 가지고 한국 자체 또 뭐 일본에 팔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필리핀에 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중 억지 순치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이제 오늘 여기까지 길게 모셨습니다. 차분하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미동맹이 6개 챕터입니다. 조선이 망할 무렵에 민간동맹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1945년 이후에는 건국동맹, 군사동맹입니다. 건국 군사동맹이에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는 경제동맹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있어요.
건국 군사 동맹에서는 우리가 동맹이면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건국을 하고 군사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걸 아래서 우리는 뭘 증명했냐면 지금 우크라 사람들과 똑같이 분발을 해서 스탈린이 주도하는 그 군사 팽창에 의한 공산화 모델을 꺾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이 식민지 국가도 현대적 공화국을 자유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모범 사례를 만든 거예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다음 경제동맹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우리한테 쿼타 배정해주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했죠. 우리는 뭘 했냐? 이 식민지 그 경험 국가가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 공업화를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 한국 모델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화 동맹이에요. 이게 한류. 그러니까 이게 한류는 이게 두 겹 구조거든요. 한류 안에 들어 있는 건 서방에서도 해온 인류 보편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겉에 한 겹이 더 있는 거지. 한국 문화 코드, 한국인의 코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한 다른 나라의 코드인데 까고 나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가치, 보편적인 문제를 쟤들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타치가 딱 들어가는 거거든. 그게 필요한 거죠. 미국한테도. 그래야 자기들이 목숨 바쳐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자 하는 서방이라고 얘기가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도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하이텍 동맹이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IL을 가지고 뭐 미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한국을 애먹인다 어쩐다. 그건 다 서로 어깨 싸움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조절되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하면서. 결국은 하이텍 동맹이에요. 여섯 번째 마지막이 이게 군수산업 동맹입니다. 군수산업 동맹은 돈의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그 세계 질서, 세계 시스템, 세계 군사 지정학 그 구조를 미국과 100%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미국과 저는 미국과 한미 동맹의 파이널 챕터, 최종 챕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